자, 우리 박완서 작가의 글 읽어본 거 있니, 시영아? 그만턴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거. 맨날 인스타만 봤니? 아니야. 그 정말로 이제 박완서 작가의 글 많아, 알겠지? 그래서 한국 정쟁. 심지어 태어난 게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야. 1931년에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1931년에는 이제 어린 시절을 쭉 일제시대에 살다가 1950년대에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지? 6.25 사변이 터지지. 그래서 1953년 6월 25일 날 1953년에 종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휴전이지, 휴전. 종전은 아니고. 휴전을 하고 이제 전후에 젊은 날을 보내셨다. 그런 분이지. 그래서 쭉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일제시대부터 정말로 쭉 보셨던 분이야.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작고하시거나 돌아가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 전쟁과 전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보고 그냥 이제 너희들 뭐 나중에 이제 대학 가거나 했을 때 한번 박완서 작가의 책 이런저런 거 많이 찾아봐봐. 재밌어. 글도 엄청 잘 쓰시거든. 재밌어. 그리고 지금 엄마의 말뚝 1, 2, 3편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자전적으로 쓴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자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허구도 조금 집어넣고 해서 극화한 게 이제 요 소설이야. 엄마의 말뚝 1, 2, 3. 그래서 이 한국 전쟁, 또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분단되지. 그리고 이렇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기계화되고 도시화되지. 그런 상황에서 황금 시영이 요새 수업 태도가 엄청 좋네. 좀 중간고사 보고 뭔가 많은 게 바뀐 것 같아.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인식을 담은 소설을 많이 썼었어. 그래서 사라져가는 인간의 같은 것들 있잖아. 한국 전쟁은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했어. 전쟁이 잔혹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나목, 그 다음에 뭐 도시의 흉년, 그만턴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대표 작품들이 있어. 한번 기회 되면 진짜 꼭 읽어봐.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엄마의 말뚝은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다. 자기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소설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잃고 어머니가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전쟁에 대한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전쟁 자체를 좀 점점 잊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우리가 순행적 구성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시간순 구성이 아니면 다 역순행이야. 알겠지? 과거 회상이 들어갔다? 그 부분은 역순행적 구성이야. 괜찮지? 그래서 엄마의 말도 1, 2, 3는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 한번 보자.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나 몇 인치? 소설이? 그렇지, 1인칭이네. 이런 거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 다음 다리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여기서 이제 설정상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나이도 대략적으로 나오지만 몇 살이라고 나오니? 그렇지, 나와 있지. 그래서 친정 어머니는 86세 고령이야.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 지금도 많아. 그래서 지금도 86세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아. 그러니까 워낙 위험하니까. 근데 뭐 다리 부러졌는데 수술해야지 뭐. 그렇지? 지금이 아니라 이제 훨씬 과거라고
과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86세면 그냥도 오래 사신 거야. 지금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그냥도 오래 사셨는데 수술까지 했어.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잠이 든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었다. 어,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잖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도 막 뭔가 부산해. 그러니까 나랑 엄마만 병실에 있는데 엄마가 막 그냥 손을 휘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깼어. 갑자기. 그래서 이 몹시 훌렁이는 기미는 바로 이 엄마가 두 손을 그냥 허공에 그냥 휘젓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막상 깨서 보니까 그냥 허공에 막 이러고 계신 게 아니야. 뭔가를 하고 있어. 규칙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이런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우선 불부터 켰어.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그러니까 불이 딱 켜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사적인 거지, 사람이. 찌푸렸지만 두 손을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로 물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보면 모르냐.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래 개고 있어, 엄마가.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허공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게 바로 뭐였어? 빨래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 어머니의 의식이, 어머니는 지금 혼수 상태지, 사실. 거의 혼수 상태. 마취해서 이제 깨고 막 이렇게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마취나 이런 수술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의식이 과거로 돌아가 있어.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빨래를 개고 있어. 그러니까 환각 같은 걸 좀 보기도 하고 그런가 봐. 그치? 어머니가 쨍하는 소리를 새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귀는 요거 귀신할 때 귀자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대. 나는 불현듯 도망가서 구원을 청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의 푸른 눈과 귀기가 감돌았다는 거. 어머니는 어떤 상태에 있어? 환각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야. 이걸 좀 알 수 있고. 이런 충동을 왜 느꼈을까? 너희들도 한번 이입해봐. 혼자 있어. 혼자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병실이야. 근데 엄마가 환각 상태에 빠진 걸 이제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혼자 어머니를 어떻게 케어한다는 거, 보살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얼른 누구라도 불러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일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나 혼자서 어머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고 있지. 아유, 좀 빡세겠다.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빨래 개는 행위를 하고 계셨고
요때 때마침 또 간호원이 탁 하고 들어왔어.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심각하지? 근데 간호원은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서로 어때? 태도가 상반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지지. 별로 그럴 수도 있지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어. 아니 좀 엄마 그 수면제라도 좀 넣어줘. 아까도 그래서 약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약이 안 듣고 엄마 안 자고 그냥 환각 보고 있잖아.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그치 둘이. 어. 그 약 잡수시고 더한 거 같아.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셨어도 헛것은 보시지 않았었어.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 사람은 약의 부작용인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요 약은 신경 안정제야. 사람 졸리게 하는 약이야. 나른하고 졸리게 하는 약이야. 선생님 옛날에 한번 아플 때 한번 먹었었거든. 귀 아픈 것 때문에 계속 저기 그러니까 이명이 들려가지고 엄청 졸려 저거 먹으면. 그래서 안 먹었어. 너무 졸리더라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먹었어.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약이 이제 나처럼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뭔가 부작용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되게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이 어떻게 작용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이거 좀 약의 부작용인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약의 부작용이라도 뭐 크게 부작용 있는 약은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 이거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점점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얼른 들어가. 엄마의 말뚝 투야. 시준아, 뭐 펴서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점점 막 갈등해. 관원이 휙 돌았으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놓여서 화도 났어. 다시는 너 따위에게 애걸하지 않겠다. 부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런 무안하고 노여운 감정은 왜 일어났을까? 자신의 요구가 매몰차게 거절당했지. 그래서 지금 간호사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매몰차게.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졸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요 뇌까리다. 이런 거는 단어로 많이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많이 틀리지 또. 중얼중얼 다시 말하면 알겠지? 너까지한테 다시 내가 부탁 하나 봐라. 다시는 안 부탁할 거야. 이러는 걸 뇌까리다라고 그래. 알겠지? 응. 어, 적어줄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상대편의 말이나 행동 혹은 태도 대하여 이 불쾌감을 담은 말을 거듭하여 말하다. 이게 뇌까리다. 그래서 상대편 이거를 자꾸 이 새끼 감이 나한테 이래. 동건아 핸드폰 하면 안 돼. 덮어놔. 너 한 번 더 하면 딴 애들 것까지 다 뺏을 거야. 자,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으로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에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기기가 돌던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있던 환각이라 갑자기 다른 환각을 보시는 것 같아.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다가갔다. 그래서 우리 두 손바닥을 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왜 이러셨는지 알지?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왜 이렇게 방어의 자세를 취했지? 지금 뭐를 보는 거야? 나의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보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의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지금 이제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어머니가 보는 것은 뭐라고? 나의 아들을 죽인 인민군들.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 실제로 되게 자전적인 소설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가 겪었던 실제 일들을 자전적으로 그렸던 글이야. 그래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요거는 지금 이 내용까지만으로는 알 수 없고 밑에 나와 뒤에 나와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그래서 환각이 빨래에서 환각 상태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뭘로 전환됐어? 뭔가 극도로 공포스러운 혹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 장면으로 전환됐어. 뭔가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엄마가 갑자기 그 빨래만 해도 괜찮잖아. 아직은 뭐 이제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 엄마가 갑자기 확 변하니까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이게 약간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지.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힘.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직유법이네. 지옥의 목소리. 정말로 이제 이 어머니가 어땠다는 거야? 공포, 고통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그런 목소리. 그놈이 또 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그래서 요 그놈은 인민군 군관이고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근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빨래를 하다가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어. 근데 어머니가 어떤 환각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엄마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냥 이제 계속 궁금할 뿐이야. 환각 때부터 그냥 첫 환각 때부터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만 알지 엄마가 왜 뭐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어 주인공은. 알겠지? 그래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왔는가 해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순간 머리끝이 쭉 삐끗했어. 왜 그럴 때 있잖아. 막 너희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문이 한번 열렸다 닫혔더니 갑자기 막 인원 초과됐다고 삐삐 울려. 그럼 얼마나 무서워. 귀신이 따라탔나? 막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나 혼자 들어와서 문 닫았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서연이가 막 저기를 보면서 막 되게 공포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든지 뭐 그러면 진짜로 무섭겠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도 마찬가지야. 나는 공포감이 생겼어. 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봤는데 거기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이것도 역시 직유법이지.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법을 통해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문 쪽에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그 문에 있는 무슨 상대와 혼신의 힘으로 대결을 하고 있어 지금. 싸우고 있어.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의 추측이지. 근데 어머니의 환각에서는 뭐를 보고 있어? 군관을 보고 있지. 그치?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정말 무서웠대. 직교법 쓰고 있고.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너희 잘 생각해봐. 86세였잖아. 그치? 아주 큰 수술을 막 마쳤어. 그리고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구나. 어머니가 죽음이 눈앞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어머니가 죽으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어머니를 데리러 저승사자가 와 있고 그 저승사자를 어머니가 마주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인간은 그 저승사자를 봤을 때 엄청나게 무서울 수밖에 없겠지.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할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나도 지금 막 엄청나게 무서워. 막 저기 어머니가 어떤 거와 대결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저승사자 같기는 하고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고 정말 막 어려워. 86의 노인이 병실에서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는 해. 너무 이제 고령이시니까 주인공도.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 뭐 86세 뭐 흔히 볼 수 있지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는 86세까지 사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 전쟁 직후에 1960년대 뭐 요럴 때니까 알겠지.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대봤자일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데려가지 말라고 해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천수를 다 했을 것 같아. 하늘에서 내려진 수명이 그 수령을 다 못 누렸다고 할 수 없어. 알겠지? 서리적인 표현하고 있고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요건 뭐야? 수술이지. 칼자국 내는 게. 아직도 수술 자국에서는 피가 나. 그러니까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됐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수술 직후야. 수술 직후에 괘씸하지만 그래도 너무 수술 직후에 우리 엄마 데리고 가는 게 좀 밉대. 하지만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그런 죽음은 없을 거야. 언제 돌아가셔도 자식은 후회하고 아쉬울 뿐이야.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너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니? 저승사자. 그래, 어머니 모셔가도 되니까, 어머니 하늘나라로 데려가도 모셔가도 되니까, 우리 엄마 좀 이제 그렇게 공포스럽게만 데려가지 마.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돌아가시더라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이거 선지 잘 봐야 돼. 너희들 막 뭐 이 사람이 죽음을 기원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막 불효자처럼 느끼면 안 돼. 돌아가시더라도 좀 편하게 돌아가시길 바랄 뿐이야. 알겠지?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있잖아. 너무 고령이시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어머니가 공포를 느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 싫은 게 인간의 상정.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면 100살을 살아도 죽고 싶지는 않아. 어쨌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건이 집중하고 있니?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사자에 대한 도리고. 그래, 너 모습을 보이지 마.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라고 하면서 저승사자가 어머니의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어. 자, 이 부분을 보면 고령인 어머니의 죽음을 거부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겠구나. 어떻게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구나. 이미 너무 나이가 많으시구나. 이런 정도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알겠지? 죽기를 바라는 거랑 달라. 알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러졌다. 요렇게가 뭐야? 이렇게.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거야? 요거. 모습을 보이지만 마라. 공포 좀 없게 해줘라. 그런데 그는 저승사자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뭘로 예측할 수 있어?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초점의 거리가 이제 막 이제 가까이 보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어. 눈동자가 좀.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정말로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구나. 저승사자가 코앞까지 다가왔구나. 정말 두려우시겠구나.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이제 정말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딱 어머니가 얘기해.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까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뭐라고 알고 있어? 주인공은 저승사자라고 알고 있지, 그렇지?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 그럼 너희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그리고선 엄마가 갑자기 사방을 더듬어. 왜?
아들이 안 보이니까 찾으려고. 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이지.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다 내가 당할 테니.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연결해서 보면 환각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여기고 있지. 자신의 다리, 수술한 다리.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 주인공의 오라비.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엄호하다라는 거는 감싸서 지키는 걸 엄호하다라고 그래.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인식이 바뀌지, 그치? 어머니 환각 속 공포의 대상은 누구야? 군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군관이구나. 여기서 이제 탁 하고 깨달아.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높여 부르고 있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칭. 높여 부르고 있잖아.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다 지금 군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또 이렇게 비굴하게 웃어 보이는 것도 군관한테.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무엇이야? 군관이지. 그 전까지는 저승사자. 지금 이제 다 군관이라는 걸 이미 눈치챘어.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자, 요 부분이 이제 정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아들의 죽음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잖아,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거든. 총에 맞아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환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사실 녹화했던 장면을 다시 보는 거랑 똑같아. 아들이 죽는 장면을. 그 지금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들이 죽는 장면, 그러니까 오빠가 죽는 장면을 엄마가 다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엄마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 돌아가시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엄마한테는 정말 큰 고통이라는 거야, 그게. 그치? 그래서 군관이랑 저승사자 중에 군관 쪽이 훨씬 더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라는 거야. 차라리 저승사자 보는 게 훨씬 나아.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건 그때 그 위기. 뭐냐면 아들이 곧 발각될 위기. 잘 숨겨놨었는데 결국 발각될 위기. 군관에게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한테는 그 장면이 지금 리플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PTSD가 심했던 거지.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거는 정말 외향 묘사를 소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너무 잘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표정도 있어. 지금 공포 어린 표정도 있어, 군간에 대한. 그러면서도 군간한테 어떻게 보여야 돼? 비굴하게 보여야 되지. 왜냐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굴한 표정과 공포의 표정이 다 지금 일그러져서 이제 한 얼굴에 나와 있대. 그러면서도 다리를 감싸고 있어. 아들을 이제 지키려고. 감싸고 있는 이 손과 앙상한 어깨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그래서 이런 비유법도 쓰고 하면서 어머니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짐작도 안 돼. 그런 고통. 그래서 절박함과 고통, 아들을 꼭 살려야겠다는 절박함과 그때 그 고통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어.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 역시 아들을 잃는 일과 자신의 죽음, 어머니 당신의 죽음 중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건 이쪽이라는 거야. 고통의 크기가 이쪽이 더 커. 그러니까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 아들을 두 번 겪게 한대. 첫 번째는 진짜로 겪고 두 번째는 환각으로 겪고, 그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어. 간절해. 왜? 어머니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진 않거든. 얼른 빨리 깼으면 좋겠어, 그냥 환각에서.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그냥 가볍게 털어냈어. 그러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이제 안 된다 이놈. 너도 사람이냐 이놈. 그래서 아까 뭐라고 불렀었지? 군간을 뭐라고 불렀었어? 나으리. 또 나으리 뭐 선생님. 그치? 여기서 이렇게 뭐가 있어? 호칭의 변화가 있네. 나으리 선생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비굴함이 들어있었지. 비굴함이 들어있었어. 이놈은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가 있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아들아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요건 뭐니? 요거 오타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혹시 거기도 써있니?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동일씨가 나까지 옮겨 붙인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워졌다. 나도 다리가 오빠처럼 느껴지고 있어. 자, 우리 잘 보자. 엄마랑 나의 심리적 거리가 처음에는 좀 멀었었거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환각도 왜 보고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 어떻게 된 건지도.
그러다가 심리적 거리가 지금 조금 가까워졌지.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공감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거리가 이렇게 멀었다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군간 나으리, 군간 선생님, 군간 동무. 그래서 군간에 환심을 사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아들 살리려고 비굴한 거지. 아부하는 거야. 몸부리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고 혈관에 꽂힌 채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네. 피는 무슨 색이야? 그러면 이거 색채 이미지 쓴 거야, 안 쓴 거야? 썼지. 그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 상황을 좀 더 비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지. 알겠지? 저걸 극대화하고 있어. 또 이 피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몸부림치다가 여기 꽂아놓은 줄이 딱 빠지면서 이제 피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 막 빨간색으로 물들여. 근데 지금 아들이 중리만이를 환각에서 보고 있잖아. 근데 내 눈앞에 빨간색이 막 번져. 그럼 그 아들이 환각에서도 죽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겠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해. 또. 그래서 피를 보자 광란은 극에 달하고 있어. 이제 피를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피가 막 번지고 있으니까. 환각에서 아들의 죽음을 봤어. 이 장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앞에 있는 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노음으로 바뀌었지.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가려서 틀니를 빼어서 잇몸밖에 없는데 잇몸으로 이를 가르시는 해. 정말로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겠지. 서리적인 표현이고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장면인 것 같아. 어머니의 정말 처절한 모습이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고 또 비인간적이었는지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소리 막 정말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막 울부짖는 그 장면 보면 막 누구나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슬픈 일인데 그걸 이제 다시 겪고 있어.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리고, 정말로 이제 그 전쟁의 비극성을 혼자서 다 받아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
전쟁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죽지 않았겠지. 상처가 한이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한테는 PTSD야. 상처지. 엄청 큰 상처지. 를 괴롭히고 있어.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서 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어머니 86세. 그런데 사실 이렇게 힘이 셀 리가 없지. 어느 상황이니까 지금 아들을 잃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이제 온몸에 있던 힘을 다 짜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그렇지? 그만큼 이제 힘이 셌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왜 막 그 아이가 위험하면 엄마들이 초능력 발휘할 때 있잖아, 정말.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의 크기. 그것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드러나고 있어? 그 어머니가 짜내는 힘으로 드러나고 있지. 그래서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가원호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역시나 어머니가 무엇을 보고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수간호사는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환각 금방 지나갈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어머니와 공감을 해 못해? 공감 못해. 자, 그러니까 이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것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 일을 같이 겪었던 나밖에 없어. 아무도 어차피 이해 못해. 그래서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서리적인 표현이지. 이걸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공감은 누구만 가능해? 가족인 자신만 가능하지. 서연이도 열심히 하네 요새. 좋아. 수가원원인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 사지를 꽁꽁 묶게 했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묶어 놓으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제 뭘 이렇게 바늘을 꽂아놔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일단 묶어 놨어. 병실을 나왔어. 나는 지칠대로 지쳐서 신시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런데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무르렁대던 어머니가 기압을 넣자 끈이 끊어졌어. 그 두꺼운 끈이. 또 풀리기도 시작했어. 이 정도까지만 줄치자. 다시 날뛰기 시작했어. 불가사의한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자식을 앗아간 전쟁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물론 환각 속에서지만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하잖아. 그치?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 물론 총 든 사람한테, 그 남자들한테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은 하고 있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항. 조금 더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아나왔다. 역시나
이것도 심리적 거리가 더 좁혀지고 있지. 그치? 나도 고통스러워. 어머니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게 나도 고통스러워.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도진했고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왜? 타인은 공감 못해.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야. 우리만 공감할 수 있어. 아픔을 공유한 박완서 여자니 남자니? 박완서 여자야. 모녀만이 간직한 아니야. 이름은 되게 남자 같지. 간직한 한.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렸어.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고,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래서 힘껏 찍어 누른 이유는 뭐야? 어머니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지. 불효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고통을, 어머니의 고통을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고통이 나한테도 전해 들어오고 있어. 그 출렁거림이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에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의 뺨을 쳤대. 이거 불효야 아니야? 여기서는 불효가 아니겠지, 그치? 그냥 치면 안 돼. 알겠지? 집에 가가지고 막 갑자기 그러고서는 소설에서는 쳐도 된다는데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 손이 저지른 폐륜을 요렇게 엄마의 뺨을 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지금 어머니의 뺨에 이제 내 손자국이 솟아올랐어.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어.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느껴진대.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치?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극한의 상황이야. 이거 얼른 벗어나야 돼. 엄마도 빨리 깨어나야 그 고통을 덜 느끼지. 아들을 잃었다.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이거 중요해.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게 됐어. 어머니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아까 얘기했지. 막 고통과 막 이런 걸로 일그러진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얼굴이라고 했었지. 이 전쟁의 상처가, 아들을 잃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고, 내면에 깊은 상처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정말 고통스러운, 힘도 무섭지만 이게 진짜로 무섭다,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어머니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게 무서운 거야. 알겠지? 마음이 힘든 거야, 이 무서움은.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 나름의 공포, 내 나름의 공포. 역시 나 또한 어머니가 얼마나 아플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공포인 거야.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까.
알겠지? 그게 나한테 공포인 거야 지금. 엄마가 얼른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의 왜 알 수 있어 그거를? 나도 똑같이 겪었거든. 나도 오빠를 잃은 사람이잖아 지금. 그치? 가족을 잃은 사람이야.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지금 다 공포라고 하고 있어.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체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을 했다가 북한군에 들어갔어.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결국 도망쳐. 그래서 북한군에서 싸우다가 이제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와. 그래서 이제 또 숨어 있어야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탈영병이라고 하거든. 탈영한 사람은 전쟁 중에 탈영을 하면 직결사살이야, 무조건. 왜냐면 이제 탈영을 이제 봐주기 시작하면 군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이거든.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야.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지네. 이제 다 같이 이제 숨었어. 그런데 발각돼. 그리고 결국 죽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이 회상 부분이야.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그 과거 해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역순행적이네. 옛날 이야기가 요렇게 이만큼 나와. 옛날 이야기 쭉 나오고 역순행적.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그 난동이 끝났어. 부패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명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었대. 생명력이 여기 보이지 않아. 이제 좀 모든 힘을 다 쏟아낸 것 같아. 이제 문병객들이 왔는데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긴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이미 천수를 다 누리셨지. 이제 가실 때 됐지.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어머니 듣는 데에서 얘기를 했대. 우리 역시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 죽음을 정해진 이제 곧 로 생각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런 문병객들 그들의 말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도. 왜? 그 난리가 있었지만 이미 생명력이 훅 꺼진 채로 누워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뭔가 힘을 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느 날 누군가 문병을 왔어. 그래서 수희는 장만해 놨니? 수희가 뭐니? 사람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한테 입히는 옷이 수희야. 알겠지?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끔찍한 걸. 그래서 이 수희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뭐에 대해서? 수희에 대해서. 야, 그것도 안 해놨어? 그러면 묘지도 안 해놓고 그것도 안 해놓으면 너 도대체 뭐 했어? 너 나이롱 딸. 비유적이지? 너희 나이롱 환자라고 하니?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이롱이라고 하면 가짜야, 가짜. 너 가짜 딸이야. 야, 그 정도면 너 가짜 딸이야.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지.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니. 사후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는데 엄마가, 얘가 생각할 때는 야, 너 같은 딸이 있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수의도 없고 묘지도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건 싫었대. 내가 그냥 욕먹는 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머니가 묻힐 곳도 없는 불우한 처지로 인식되는 것이 싫다는 거야. 자, 억지로 하면 오늘 뭐 다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빨리 하면서 끝내고 싶지는 않고 내일 이어서 할게.